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경희대병원과의 콜라보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비욘디는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과 같이 콜라보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학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10시에 찾아뵙네요. 다들 아마 뭐 출근하시거나 댁에 계실 터인데요. 오늘 주제는 교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교정이 아니고 수술이 필요한 교정이죠. 양악 수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좀 왜곡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분의 아주 영한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경희대 학교 치과병원이죠. 구강악안면외과의 최병준 선생님, 그리고 교정과의 안효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고마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최 선생님은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네, 보기만 많이 봤지 이렇게 어. 직접 출연할 거라고는 상상도 얼마 전까지 못했던 상태라 아마 그래서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게 친절하시고 따뜻하시니까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안 선생님은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유튜브 출연도 처음이고 사실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보는 편이라서 의외로 9세대라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는 상황인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상당히 하드한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두 분이 아무쪼록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여쭙고 싶은 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목이 디지털 양악 수술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교정 클리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고 왜 오늘 특히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먼저 우리 최 선생님께. 예, 양악 수술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성형 수술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심리적인 효과가 탁월하니까요. 그런데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교정 치료를 많이 받으셨고 아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 치아 안 물리는 정도가 심해서 치아만 움직여서는 해결이 안 되고 수술까지, 그러니까 뼈를 같이 움직여줘야지만 위아랫니가 잘 물리는 기능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술이 동반된 교정 치료. 그건 이제 쉽게 너무 이제 이름이 길고 어렵다 보니까 위턱, 아래턱을 같이 수술한다 해서 양악 수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됐고 그게 이제 너무 삐뚤어진 게 심한 사람들이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은 원래는 기능, 잘 씹어 먹게 하는 기능 개선을 위한 수술이었지만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밸런스가 맞게 돼서 심리적인 효과가 따라와서 그렇게도 많은 심리적인 효과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제 심한 부정교합, 일반적인 치과 교정 치료로는 좀 부족해서 수술까지 동원돼야 하는 그런 심한 부정교합, 뭐 주걱턱이라든지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악 수술이라고 한간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미용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죠. 네. 그러면서 씹는 힘도 올릴 수 있다. 기능도 좋아진다. 네. 자, 우리 안효원 선생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오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는 양악 수술, 교정 다 세계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그래요? 네. 오.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러 오시고 어허. 두 분야 다 이제 아주 탁월한데 중요한 거는 양악 수술은 외과 교수님만 잘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수술과 교정이 콜라보가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죄송한데 많은 대학병원이 치과대학병원을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구강외과하고 교정과하고 이렇게 협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네, 다 이제 협진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을 텐데요. 좀 저희 자랑이기도 한데 네, 자랑을 저희가 좀 해주세요. 구강외과랑 교정과가 좀 유난히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이제 각 과의 스텝이 한 대여섯 분씩 계신데 다 이렇게 그레이드마다 뭐 동기거나 한두의 선배거나 뭐 이런 차이라서 굉장히 서로 간에 뭐 입사 동기인 또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끈끈한 정이 있어서 지금 아까 안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진단 때부터 수술하는 의사를 배려해서 교정 계획을 세우고 또 수술하는 사람도 나중에 교정하는 거를 배려해서 수술을 어느 정도 해주면 서로 간에 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면 교정 의사는 교정만 또 수술 의사는 내가 하는 수술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서로 환자는 그 두 가지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런 배려가 없이 자기 것만 좀 더 잘하려는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진단 때부터 교정 중간에도 또 수술 직전에도 또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상의하고 환자를 같이 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두 분은 이렇게 제가 뵙기에도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서로 자기 진료과에 이렇게 붙잡아두고 필요한데도 잘 안 보내는 경향은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경희대 병원의 이 구강외과 교정과는 굉장히 콜라보를 잘하고 있다. 그 얘기신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약에 환자가 본인이 이제 수술 쪽을 바로 생각해서 외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정과로 와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수술 교정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 진단 때 외과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수술 계획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하지 않고 보통 수술 전 교정이 1년 정도 필요한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교정을 했으니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보내드릴 때 처음 환자를 뵙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왜냐하면 수술 전 교정이라는 건 수술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수술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야지만 제가 정확한 방향으로 수술 교정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분이 만족도가 높죠, 굉장히. 그러네요. 잠깐 유아라님의 질문을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 내려보실래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언니가 부정교합이 심해서 치과에서 2년 동안 교정을 받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가서 양학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분은 이제 아마 이제 2년간 먼저 교정 치료를 받으셨는데 다시 이제 수술 교정을 또 한 번 하시게 됐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고.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수술을 최대한 이제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일을 어떻게든 맞춰드리려는 교정을 했을 텐데 성장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골격 변화로 위해서 다시 수술이 필요한 교정으로 또 한 번 받게 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환자분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네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더라면 네.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리고 저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성장기 때 완벽하게 이제 성장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2로 더 맞춰드리려고 성장을 저희 촉진하거나 아니면 2로 맞출 수 있는 수술 없이 하는 교정 쪽으로 치료를 방향을 잡으셨다가 성장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그 과도한 성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악변형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로 또 넘어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나 기왕이면 이렇게 처음부터 맞아요.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네, 지금 네, 그 얘기로 네. 들리고요. 근데 지금 우리 많은 그 팬분들의 지적 중 하나는 양악 수술 아니냐 이게. 그 다음에 비용이 비싸다. 그리고 딸기 86은 2천만 원이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 궁금해하시니까 이 비용 얘기부터 잠깐 하죠. 뭐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수술도 하고 교정도 하니까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이제 저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수술 얘기만 하면 이게 이제 대부분은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물론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식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부정교합이신 분들만 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처리를 해주는데요. 그 이외의 경우 대부분은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제 비보험이게 되는데 이것도 비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수가가 딱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좀 개인 병원은 조금 저렴하고 뭐 대학병원은 조금 더 비용이 되는 비싸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에서 얼마 정도? 양악, 그러니까 위아래 턱을 같이 하는 경우에 이제 수술비랑 뭐 이제
비보험 질환이라는 게 다르죠. 수술 부위뿐만 아니라 마취비, 입원료, 약간 모든 게 다 비보험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비용을 다 합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딱 맞추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또 아시고 이제 학교마다도 대학병원마다도 또 약간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많으신 분들은 벌써 그런 정보는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딸기 80님이 지금 전문적인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양악 수술, 안면 윤곽 수술, 악관절 수술 서로 무엇이 다른가요? 제가 저거 그냥 한마디로 네. 한다면 양악 수술은 기능 개선이 1번이 목적인 수술이라면 안면 윤곽 수술은 기능은 보다는 심미적인 거를 우선하는 거죠. 다름하게 그렇죠. 예쁘게. 모양을 더 완벽으로 좋게. 그다음에 악관절 수술은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수술을 하는 건데요. 실은 관절 수술은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선 보존적인 치료, 뭐 물리 치료라든가 장치 치료 이런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런 거에 반응이 없는 소수 한 1-20% 정도가 악관절 수술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반대로 악관절 수술로 뭐 양악 수술이나 안면 윤곽 수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혹 저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네. 내가 관절이 안 좋은데 관절 수술을 하면 삐뚤어진 얼굴이 바로 되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악관절 수술은 정말 관절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수술이고요. 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술 비용이 한 2천만 원, 비보험이니까 들고, 그리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교정 기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주제는 조금 치아가 비뚤어진 분은 해당이 안 되고 상당히 심한 뭐 이렇게 부정교합이나 뭐 주걱턱이나 뭐 또 반대의 경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걸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그런데 이 방법으로 이제 교정이 되면서 그 심미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미용 성형 수술의 일환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 나는 기능은 괜찮아, 기능은 별 문제가 없어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이제 안면 윤곽술인 거죠. 그거는 그건 이제 완전히 심미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성형외과에서 하는. 양악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되는 목적은 윗니 아랫니가 잘 물리는 교합을 좋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능 개선이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기능 개선을 하다 보면 얼굴의 균형이 맞게 되니까 심미적인 효과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된 목적은 치아의 교정이 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네. 거죠. 자, 그러면 그 안 선생님께 여쭈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게요. 네. 뭐냐면 이 앞에 디지털이란 말이 붙어요. 이게 왜 붙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적인 양악 수술은 저희가 이제 수술 준비를 할 때 위턱과 아래턱이 움직이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실제 인상을 떠서 분홍색 이제 알지네이트라는 인상을 떠서 그걸로 석고 모형을 만들고 어허. 그걸로 이제 영상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제 이동하는 부분을 이제 시뮬레이션해서 수술 장치를 만드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다 매뉴얼로 하다 보니까 또 모델을 자르는 과정에서 약간의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은 저희가 위턱과 아래턱을 영상에서 바로 이제 저희가 분리해서 그 영상 자체에서 원하는 수술 이동량을 얻으면 실제 수술할 때 이 부분은 먼저 컨택이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트리밍을 하면서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부분이 환자한테 또한 직접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훨씬 이해도 좋으시고 수술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안심하시고 수술하시게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냥 이런 디지털 계측이나 분석이 없이 의사 선생님이 감으로 했다 뭐 그런 아니요, 얘기인가요? 그죠. 감. 옛날에는. 감까지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종이상으로 네. 2차원 2차원, 평면상에서 계획을 해왔다면 어허. 이제는 3차원적으로 하니까 오류도 그만큼 더 줄고 또 나중에 환자랑 상담할 때도 훨씬 더 이제 실제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거죠. 네. 우리 민채블리님이 양악짐 수술이 무턱에 더 효과적인가요? 주걱턱에 더 효과적인가요? 뒤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네. 간단하게. 실은 다 해당됩니다. 다 효과적인데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에는 주걱턱 환자가 훨씬 많아요. 반대로 서양에는 무턱 환자가 더 많고, 그건 아마 그 인종의 특성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 보면은 90% 정도는 주걱턱인 사람을 해결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우리나라는. 네. 네. 우리 그 유호빈님이 안효원 교수님 너무 예쁘세요. 하트 두 개를 뿅뿅 제 날리신다. 학생 아 뭐예요? 보고 있는 네? 거 지금 오늘 학생분이 응원하러 오셨구나. 네. 저희 수련이 선생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두 분 화면 참 잘 받으세요. 네. 방송도 지금 아주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주희님이 턱을 괴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턱 모양이 달라질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걸로. 네, 충분히 달라질 수. 이제 저게 뭐 항상 저런 건 아닐 텐데요. 성장기에 있는 시점에 턱을 괴는 습관, 그러니까 거의 반복적으로 장시간 저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아무래도 한쪽으로만, 이게 아래턱이라는 게 관절은 양쪽에 있지만 뼈는 하나로 돼 있는 특수한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괴다 보면 그런 변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무조건 뭐 턱을 괴는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네요. 어쨌거나. 네. 고혜진님이 우리 이거는 안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치아 교합이 완전히 맞는 것 같은데 입 다물고 거울을 보면 아래턱이 오른쪽으로 쏠린 느낌이 든다. 네, 저 부분은 이제 씹으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맞는데 외모를 보셨을 때는 약간 한쪽으로 쏠린 느낌이 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은 왜 그러냐면 치아는 서로가 잘 씹은 위치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치아가 윗니 아래니가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이는 잘 맞아요. 근데 실제는 뼈 차이가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양악 수술을 원하니까 뼈 차이를 개선하고자 하신다면 저 쓰러져 있는 맞춰진 이를 제가 일부러 비틀어서 각자 뼈에 맞게 비틀어서 이제 뼈가 이동되게끔 하는 이제 과정이 들어가셔야 돼요. 네. 유아라님이 수술하고 갸름해지면 턱살이 아래로 처질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간혹 이제 연세가 좀 40대 분들도 가끔 이 양악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40대 분들은 피부 탄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시다 보니까 지금 저런 걱정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피부 트리트먼트를 새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일 이제 많이 수술을 받는 2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렇게 살이 처지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네. 주걱턱은 턱이 들어가니까 살이 남다가 살이 있는데 이제 살이 남아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허. 주걱턱 수술일 때는 턱살이 저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무턱이면 턱을 내밀어 드리는 거니까 오히려 턱에 피부에 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무턱 수술을 하면 저희가 젊어진다고 이제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아무튼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 하는 양악 수술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이런 데도 좀 깎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 뭐 사각턱을 깎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양악 수술이라는 게 딱 정의된 게 아니고 이제 위턱 아래턱을 같이 수술한다. 이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양악 수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먼저 하게 된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양악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 해야 되니까 전신 마취 했을 때 한 번에. 기능적인 것도 개선했지만 기능적 한 경우에 좀 더 손볼 때가 있습니다. 더 도드라진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다듬어주고 이런 걸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그것도 많습니다. 같이 한다 그 네. 얘기죠. 네. 아 그럼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 거네요. 네. 근데 두 분은 좀 더 기능적인, 치료적인 또는 치아 중심적으로 간다. 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미용적인 것도 같이 개선한다. 그 얘기네요. 좋습니다. 자, 딸기 80님이 또 우리 선생님, 남자 교수님 핸섬하시네. 우리 칭찬 그냥 엄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슬라이드 준비하신 거 이렇게 네. 스피디하게 한번 쭉쭉 가볼게요. 자, 네, 디지털 양악 수술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첫 번째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짚어가시면서. 네. 저희가 이제 양악 수술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많이 이제 듣고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 병원 경희대 치과병원의 양악 수술 교정 클리닉이 좀 더 특수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진단 과정에서 저희 두 교수님들이 함께 그 부분을 고민하고 상의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전 교정 계획을 수술에 맞추어서 보다 완벽하게 이제 해낼 수 있고 그게 이제 수술 결과랑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정밀 진단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본 뜨고 엑스레이 찍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병원에 가셔도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봐주시면 어허. 동적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동적 검사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외모적인 부분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서 씹는 좌우의 밸런스나 아니면 근활성이나 아니면 턱 관절에서의 갖고 있는 와. 어떤 디스크나 인대에 늘어난 부분들 그리고 입을 벌리셨을 때 개구 폐구로의 패스 같은 경우를 이제 수술 전에 미리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어떻게 개선되시는 부분까지 같이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틀 안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계측을 하네요. 정밀하게. 아, 신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항상 제 질문에 많이 받는 게 수술 안 하고 어떻게 교정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물론 수술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마음을 먹고 오셨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 보더라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방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만의 이제 진단 툴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저희가 결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교정인지 네. 수술 없어도 가능한지. 예, 예. 네. 그러면 아까 그 검사는 네. 중요한 검사 같은데 네, 네. 그거 검사만 받는 거는 비용이 얼마나요? 제가 자꾸 돈에 관심이 많아 미안합니다. 요 비용이 이제 네, 검사만 받는 거 아까 이런 검사 받는 거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교정인지 네. 수술 없이도 교정이 가능한지 알려면 보통 교정 검사가 요 단독으로도 물론 수가가 저희가 잡혀 있긴 하지만 네. 보통 엑스레이 찍고 본 뜨고 하는 처음에 초진 검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묶어서 같이 이제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어느 정도나요? 병원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안팎, 네. 50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검진이 가능하다, 네.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시네요. 자, 또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 네. 요 부분은 제가 네, 양악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를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모두 할 필요는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아까처럼 저희가 이가 좀 삐뚤어요라고 처음에 오시지만 그 부분은 정말 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치아의 크기나 형태, 수가 이상해서 이제 부정교합이 생기신 경우도 있고 또는 치아가 정말 삐뚤빼뚤하게 치아 모양은 괜찮지만 위치가 달라져서 그렇게 부정교합이 생기실 수도 있고 위에 아래 그 치아궁이라고 해서 위에 틀과 아래 틀이 안 맞아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교정만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저골 이 부분이 조금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옆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치아가 아래 앞니인데요.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고 뿌리가 잠겨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교정을 했을 때 이동시킬 수 있는 뼈입니다. 어허. 잇몸뼈라고 하는 보통 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아래턱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제가 아무리 치아를 비틀어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이 부분 기저골에 관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튀어나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치아를 끌어도 이 부분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주걱턱 느낌이 계속 있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정말 턱 자체가 무턱 뒤로 갔거나 턱 자체가 앞으로 갔거나 아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 또는 돌출입인 경우에서도 돌출입이 치아로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 주시는 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게 기저골이라는 게 결국 턱뼈네요. 턱뼈, 네, 턱뼈, 위아래 베이스. 턱뼈. 예, 맞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 네 가지 경우네요. 무턱, 주걱턱, 안면 비대칭, 돌출입. 네. 이 네 가지가 오늘 주제인 이 양악 수술의 중요한 네, 대상이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또 볼까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를 제가 어떻게 움직여서 교합을 만들 수 없는 경우, 말씀드린 턱뼈의 부조화가 굉장히 심한 경우, 또는 턱뼈가 부조화가 안 심해도 아까 보여드린 여기 잇몸뼈 부분이 너무 얇거나 제가 이를 흔들면 치아가 쏙 빠질 것 같이 여기 치주가 안 좋으신 경우는 그 대안으로 또 수술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저골 부조화가 심한데 억지로 윗니가 아랫니를 덮게만 해드리게 하다 보면 그 치아가 잇몸뼈 밖으로 이동이 되면서 치주가 굉장히 안 좋아지십니다. 어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각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양악 수술하면서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또 주걱턱과 무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개선되는 것만으로 또 안무의 개선은 상당히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네, 같이 외모의 개선 수술도 같이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답변 한 30초 내로 좀 해주세요. 디디님이 한쪽만 씹어서 좌우가 비뚤어졌는데 교정할 수 있나요? 좀 내려볼래요? 네. 한쪽만 씹어서 좌우, 그래서 비뚤어졌다. 이런 건 교정이 쉽게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한쪽만 씹으시는 게 반대쪽이 정말 교합이 불량해서 한쪽만 씹으실 수도 있고 둘 다 씹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한쪽이 더 편하게 지금 오래 습관적으로 한쪽을 씹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한쪽을 씹으면 씹는 쪽의 근육의 볼륨도 늘어나고 그쪽으로의 뼈에서도 약간의 형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교합적으로 씹으시는 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양쪽 교합으로 다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미 변형이 많이 돼서 한쪽에 있는 부분을 비대칭 부분을 개선을 원하실 경우는 그때는 이제 수술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체리님이 앞니 위아래 교정 유지 장치를 낀 지 5년 됐는데 5년씩이나 하나요? 근데 꼭 빼야 하나요? 5년씩 한다는 게 뭐죠? 그런 게 있나요? 네, 이제 이건 꼭 수술 교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반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제 치아를 저희가 한번 흔들었다가 딱 배열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세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저희가
막고자 유지 장치라는 걸 하는데요. 붙이는 타입도 있고 꼈다 뺐다 타입도 있으세요. 네, 5년이 됐는데 꼭 빼야 되냐고 하면 꼈다 뺐다 타입일까 아니 붙이는 타입일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거는 사실 딱 답은 없고요. 저는 최대한 오래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요? 네, 꼈다 뺐다 타입은 저는 거의 한 2년, 근데 2년이 지나면 정말 환자 편의대로 일주일에 한 번 끼셔도 되고 주무실 때만 끼셔도 되고 유두리 있게 이제 끼시게끔 해드리고 네. 붙이는 타입은 5년 이상 붙이고. 네, 아까 그 적응증 4가지로 다시 한번 좀 돌려주십시오. 이 4가지 가운데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이 4가지 가운데 수술 요 4가지가 이제 오늘 대상인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치료 성적이나 효과가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건 주걱턱 환자가 제일 좋습니다. 주걱턱이. 그러면 반대로 가장 좀 난이도가 높고 그런 건 뭐예요? 난이도가 높은 건 비대칭인 것 같아요. 이 비대칭이 네, 어렵다. 실은 이게 그러니까 비대칭은 특히 기능 개선도 있지만 환자분은 심미적인 개선 효과의 기대도 상당히 높은데요. 실은 심미라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눈에는 이게 훨씬 심미적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또 실은 저희가 수술 전에 교정과랑 부가니까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고 수술을 하지만 또 수술장에서 수시로 또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했는데도 환자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건 주걱턱이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안면 비대칭인 것 같다. 뭐 굳이 꼽자면 네, 알겠습니다. 네, 케이코님 비가 오나요? 네,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디 뭐 비가 온다고 지방에 계시냐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 슬라이드 또 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비대칭 얘기하셔가지고 오, 잠깐 네. 띄워놓은 사진인데요. 예,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이게 대칭적인 골격, 여기가 위턱, 아래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정준성 기준으로 보시면 대칭적으로 잘 조화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어허. 비대칭 수술이 어려운 건 진짜 비대칭이네. 이걸 딱 네. 봐도. 네. 무턱이나 주걱턱은 다 앞뒤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걱턱은 앞으로 튀어나간 거고 무턱은 뒤로 이제 밀린 거고 앞뒤로 움직이면 되는데 비대칭의 경우는 3차원적으로 뒤틀려 있어요. 위턱 아래턱이. 그래서 요 경우만 보셔도 요 경우의 비대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뒤틀렸다는 느낌이 받으실 거고 이것도 상당한 비대칭인데 이 경우는 이렇게 비틀린 게 아니고 옆으로 밀려 있다는 느낌이 받으실 거예요. 오, 그러네. 그래서 이제 비대칭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고 위턱 아래턱이 막 오묘하게 고개 3차원적으로 회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저희가 정중선에 맞춰드리지만 어떤 윤곽적인 측면에서는 비대칭이 남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준비하신 슬라이드로 쭉쭉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디지털 양악 수술이죠. 근데 오늘은 그 치아 부정교합, 주걱턱이나 뭐 무턱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볼까요? 그래서 제일 이해하시기가 좋은 게 주걱턱이라 주걱턱을 한번 유형별로 분류해 봤는데요. 주걱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주걱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림을 봐주시면 검정색이 머리뼈, 여기 파란색이 이제 위턱뼈고 여기는 치아가 잠겨 있는 위에 치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하늘색이 아래턱, 이 노란색이 이제 치아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위턱은 크게 전후방으로 문제가 없는데 아래턱이 정말 잘 자랐기 때문에 주걱턱이 생기신 경우고 이 경우는 위턱이 못 자라서 아래턱은 사이즈가 좋으신데 위턱이 못 자라서 생기는 이제 부정교합 주걱턱이신 거고 이 경우는 두 개가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도가 반대로 불리는 심도가 크게 보이시는 경우라서 어떤 경우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위턱을 꺼내드릴지 아래턱을 넣어드릴지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평가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주걱턱도 간단치가 않네요. 유형이 여러 개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네. 그래서 통상적인 양악 수술의 치료 단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외과 교수님과 제가 이제 만나서 진단과 치료 계획을 같이 이제 수립을 하면 거기서 맞춰진 수술 목표를 위해서 제가 수술 전 교정을 진행합니다. 그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인데요. 요 수술 전 교정을 하는 동안은 이제 이는 어떻게든 좀 더 맞춰져 있는데 그 맞춰져 있는 치아를 제가 각자의 뼈에 맞게 위턱뼈는 위의 치아는 위의 턱뼈에 맞게 아래 치아는 아래 턱뼈에 맞게 배열을 흐트러뜨리는 거라 씹는 기간이 불편해지시는 기간이죠. 수술 전 교정 기간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기간입니다. 더 이제 씹기도 어려워지시고 주걱턱이나 무턱이 더 심해 보이시게 만드는 과정이 수술 전 교정이고요. 요거를 이제 견뎌주시면 그 다음엔 거기에 맞게 뼈가 이동이 되는 수술을 원하는 양만큼 뼈의 개선을 얻으실 수 있게 돼요. 요거를 거치면.
네, 네. 요게 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다. 네. 근데 간혹은 요거를 없이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요새 얘기하는 선수술 아니면 이제 수술 먼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면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고 저랑 수술 후 교정을 또 6개월에서 1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치료 과정 2년 중에 중간에 수술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수술은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비용도 비보험이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그 간단한 수술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4가지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이코님은 동경, 도쿄, 일본에서 보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해볼까? 금분씨님도 예, 지난번 방송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또 그래서 이번엔 직접 한 증례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입안 사진을 보시면 위턱, 아래턱, 치아들을 보시면 아래가 쭉 나와 있는 주걱턱인 게 확인이 야, 되실 이거 거예요. 진짜 나왔다. 네. 그런데 이제 아래 앞니를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윗니랑 어떻게든 씻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안으로 누워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앞니가 이렇게. 아래 앞니가 안으로 쓰러져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수술을 해버리면 저희가 치아 기준으로 수술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뼈는 더 훨씬 앞에 튀어나와 있는데 치아는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수술을 하면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랑 수술 전 교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반드시 뼈 틀에 자체, 맞게 아래 앞니 뼈 각도를. 자체를 예. 넣어줘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치아 중심에 보면 비대칭이 심하신 분은 아니고 이제 주걱턱이 가장 이제 주된 주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 역시 여기서도 아래턱을 아래서 이제 위로 보신 건데 아래턱 형태는 비교적 대칭이고요. 야, 어디 엑스레이가 이렇게 사진이 요새는 나오나요? 네. 좋네요. 네. 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앞뒤의 문제를 보시는 것 플러스 아하. 폭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경우는 여기가 위턱, 여기가 아래턱인데 위에 턱뼈의 폭이 원래는 위에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보다 바깥에서 씹으셔야 정상적으로 교합이 되시는데 지금 보면 아래 턱뼈의 치아 간의 폭이 위에 턱뼈보다 훨씬 큰 그러니까 아래 턱이 주걱턱이신 경우는 앞뒤로도 잘 자라지만 폭도 더 크세요, 위턱보다. 그래서 그런 폭의 문제도 저희가 미리 캐치해서 수술 전 교정하는 동안 반영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또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헬통님이 턱에 신경이 몰려 있는데 그걸 안 건드리는 건 순전히 의사의 감으로 하나요? 신경이 눈에 보이나요? 네, 그 이제 저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아래 턱뼈에는 이제 하치조 신경이라는 턱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주행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안 다치는 방식으로 수술이 계속 개발되어 와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래 턱뼈를 이제 쪼개서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 주행하는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지나가는 분이라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뼈에 묻혀 있으니까. 근데 가운데로 딱 주행하는 경우에는 뼈를 쪼갰을 때 그 신경이 보이게 되고요.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손상도 받을 수 있는 골편이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신경이라는 게 워낙 재생이 좀 잘 안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상처가 조금만 나도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각 이상이 오게 되면 한 3, 4개월, 오래 가시는 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치과에서 마취하면 멍멍해지는 그런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좀 남아있게 돼요. 이 실은 악교정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가장 큰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네요. 회복되는데 좀 오히려 고른 6개월 이내에 다 회복이 되는데 반해서 감각이 원래처럼 돌아오는 거는 뼈가 아무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조현미님은 하트를 막 엄청 날리시는데 그 외과 쪽 제자신가 봐요. 네네. 최병준 교수님 최고. 근데 여성분인 것 같은데 성함이? 예, 요새 구강외과에 네, 치과 레지던트들이- 대학에 여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지던트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 비율이 꽤 그래서 이제 외과 계열도 맞아요. 꽤 많아졌습니다. 아니 교정은 전통적으로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요즘은 외과도 많이 한다. 네, 실은 저희 집사람도 구강외과 오? 전문이거든요. 진짜예요? 이야, 구강외과 부부시구나.
대단합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죠. 자, 아유 여성들이 많이 외과로 진출해야죠. 김미나님도 뭐 이해가 쉽게 설명을 잘해주신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볼까요?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조금만 스피디하게 할게요. 네. 네, 지금 이건 뭔가요? 요게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기저골 베이스를 보여드리려고 컷을 자른 건데요. 어허. 요게 윗니, 앞니, 아랫니, 앞니면 여기까지 부분이 이제 치아가 움직이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요 베이스가 이제 턱뼈 수술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요 뼈에 아래 앞니가 이렇게 직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윗니가 어떻게든 얘랑 씹어보려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네. 참 인체가 신비하네요. 신비하죠. 네. 어떻게든 씹으려고. 그래서 윗니, 아랫니, 앞니 차이는 한 지금 2, 3mm밖에 역전이 안 돼 있는데 뼈 차이로 보시면 어. 거의 한 여기하고 굉장히, 여기는? 네, 엄청 큰 차이인데 치아가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끝은 딱 다 있지만 네. 실제로 이 앞뒤 뿌리는 차이가 크죠. 예. 이렇게 벌어져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술 전에 이 치아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수술 전 교정을 한 사진이 이렇고요.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아래 앞니 쓰러져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는 게 오, 보이실 거고, 세워졌다. 네. 이렇게. 그거를 영상에서 봐주시면 이 검정색이 수술 초진 처음이고 이제 파란색이 수술 후인데요. 아니, 수술 전 교정이 끝났을 때 보면 네. 아래 앞니가 이 각도에서 이 각도로 오. 많이 이제 앞으로 원래 위치대로 이동을 시켜놓으니까 당연히 주걱턱이 심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셔요, 우리 시청자. 그러니까 이 지금 아랫니를 기준으로 하면 주걱턱인 분들은 이 니가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든 씹으려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펴준다. 그렇죠. 선생님 예, 예. 치료로.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통은 저희가 이런 식의 모델 수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도 하고 있는 수식이고 안전하고 잘 이제 진행되는 수식인데 네. 이렇게 지금 보면 위턱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서 이동시키시고 아래턱을 거기에 맞춰서 이동시키셔서 수술 장치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와, 이렇게 모형, 주형으로 만드는군요. 네. 예. 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 클리닉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상을 얻어서 그 영상은 CT 영상과 입안을 치아를 스캐닝한 영상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 후에 위턱 따로 자르고 실제 수술하는 부위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위턱을 자르고 아래턱을 잘라서 그 원하는 부위로 이동시키는 걸 시뮬레이션하고 고정까지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실 수 있고 야, 각도가 3차원으로 다 나오고요. 뭐 요즘은 오차는 예. 대단하다. 옆에서 네. 보시면 더 네, 드라마틱하실 이거 한번 텐데 보시죠. 이게 비포고. 여기서 위턱을 이렇게 당길 거라는 걸 시뮬레이션 한 그러니까 거고 위턱은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하면서 뒤에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턱이 들어가면 오. 여기는 그대로 관절 부위는 원래는 크게 안 변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잘라줘야지만 수술하실 때 이제 좋다는 것 그리고 먼저 걸리는 부분도 이렇게 표시가 다 시뮬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수술하실 때 이 부분이 이제 제거된다. 요거 이제 잘라낸 뼈 조각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이렇게 고정하겠다. 시뮬레이션이 다 됩니다. 이야,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세상이네요. 이게 디지털이다, 지금 그 얘기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턱뼈니까 여기를 잘라서 당기고 여기를 잘라서 당기고 이렇게 네. 여기는 잘라서 앞으로 빼고 네, 네. 여기는 잘라서 뒤로 넣고 이걸 한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야. 주걱턱 환자가 많으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술이 대부분이고요. 반대로 무턱이신 분들은 위턱은 집어넣고 그렇죠. 아래턱은 끄집어내고 그래야 이렇게 돼요. 반대로 수술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수술은 보통 그 전신마취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 입원은 얼마나 해요? 보통 양악 수술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제 경과가 좋으면 뭐 한 4, 5일 만에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경과가 안 좋으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두경부 쪽이 혈관이 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출혈이 좀 많이 됩니다. 또 뭐 예를 들면 팔다리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좀 출혈을 줄이려고 왜 우리 꽉 조여서 혈액순환을 좀 적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데 머리는 또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혈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 이후에 좀 아무래도 수술할 때 수술 시간이 길었다거나 출혈량이 많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에 비례해서 입원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수술 후에 그 부위에 감염이 생긴다든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좀 입원 치료가 조금 더 길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퇴원하시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 일주일에 한 네. 번. 그래갖고 이렇게 뭘 씹거나 이렇게 일상이 좀 가능해지는 게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저희 수술 후에. 왜 팔 부러지면 뼈 붙으라고 캐스트, 기부스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뼈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이후에는 금속
판이랑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은 하지만 사람이 씹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고 식사하시고 하게 되면 그 금속판이 휘기도 하고 심지어 찢어지는 경우도 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뼈를 못 움직이고 뼈를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2주 동안은 윗니랑 아랫니를 고무줄로 촘촘히 다 고정시켜 놔서 입을 전혀 못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은 미음이나 음료수처럼 이렇게 유동식만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2주차, 그러니까 3주차, 4주차 때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 입을 벌리실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그때는 뭐 죽, 계란, 카스테라, 두부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 보통 연식 이런 거를 드시고요. 그러니까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야 원래 드시던 정도의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것을 이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로컬에서 받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대학병원에서야 만에 하나 뭐 출혈이라든지 그럴 때 여러 가지 응급 처치나 뭐 대비가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대학병원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딸기 80님이 또 5,000원이나 기부하셨는데 네. 두 분께 감사합니다. 초코파이 냉장 커피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야, 저는 오늘 이 방송할 때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케이스가 좁아서 오늘 주제가 그래서 이른 아침 하는 데다가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저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게다가 저 후원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0원 나중에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찍어낸 3D 프린팅된 수술 장치입니다. 입안에 요걸 이제 물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신 한 2, 3주 요거 물고 계시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보면 아까 그분이 이렇게 교합이 중심도 맞고 어금니 교합도 좋고 우와. 이렇게 수술 후 직후입니다. 예. 네. 저랑 이제 수술하고 처음 만났을 때. 오, 야, 굉장히 진짜 좋고. 가지런해졌네요. 네. 위아래도 잘 맞물리고. 네, 사실 수술 후 교정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었고 이 상태에서 한 두세 달만 묵혔다가 제가 이제 장치 제거해드리면 되고요. 네. 보시면 이 영상이 동영상이 오, 움직인다 이렇게 영상. 네. 이게 중심 맞으면서 들어가는 건데요. 옆에서 오. 보시는 게 더 네. 여기는 위턱이 나가는 모습. 위턱은 이렇게 예, 앞으로 나갔네요. 예, 위턱이 약간 부족한 분이셔서 위턱이 나가고 아래턱은 들어오고요. 오, 들어왔다. 네. 그러면서 여기가 크게 안 변하게 수술이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네. 옆에서 보시는 게 제일 드라마틱하고 아, 이렇게 나가고 됐네. 들어오고 와, 이거 확실히 나갔는데 쑥 들어왔네요. 예. 아하. 위턱도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야. 아주 잘 끝나게 했습니다. 이거 진짜 드라마틱하네. 근데 지금 퓨처 리팜님이 드라마틱 헤어 선생님께 가서 교정할래요. 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싸게 해주세요. 네, 아무튼 그 설명이 워낙 훌륭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네요. 자, 또 네, 준비해드린 내용은 다 했습니다. 벌써 다 했다고요? 네, 네. 아니 선생님 거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따로 어차피 같은 케이스. 아니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슬라이드가? 비대칭 수술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 아까 여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분 환자분인데 이렇게 수술하시면 비대칭은 이렇게 오. 돌아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아래치아 중심이 지금 여기 있다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게 그러네. 이렇게 들어오고요. 말씀해 주셨던 핀이 여기 이렇게 보면 엑스레이 상에 다 나오고요. 네. 근데 잠시만요. 이제 아까 비대칭이 이제 만족도가 비교적 낮다고 한 그렇죠. 이유가 네. 요거 수술 이후의 사진을 보시면 네. 원래 비대칭이 있을 때 길이 차이를 수술로 조정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 두께 차이까지 맞추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부분까지 얇게 하려고 뼈를 조정하게 되면 뼈라는 게 결국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뼈라는 게 덩어리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서로 유합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이 수루 사진을 얼핏 보면 비대칭이 많이 개선된 것 같지만 이런 뒤에 부분에서는 두께 차이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게 보이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연조직이 저 위에 덮이니까 실제적으로 눈으로는 많이 차이가 눈으로 직접 환자를 봤을 때는 비대칭이 많이 개선되지만 이제 완전히 대칭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거울을 오래 보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비대칭이 눈에 띄고 아하. 이제 그런 거에 가끔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예민하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여기서 보면 아래턱이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이렇게 센터로 많이 좋아졌는데. 네, 많이 이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야, 물론 이제 뭐 두 분은 저 오늘 갖고 오신 거는 아주 좋은 예를 갖고 오셨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아무튼 참 드라마틱하네. 누가 보더라도. 저희 평균 성적입니다. 잘 된 케이스가 아니고. 오, 진짜예요? 이 정도는 평균. 이야, 오, 또 깨알 자랑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또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이게 또 환자에게 부담이 많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어떤 부작용도 좀 있지 않나요? 뭐가 가장 우려됩니까? 이제 양악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 직후에 생기는 가장 큰 합병증은 숨 쉬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제 전신 마취할 때 전신 마취하는 동안은 결국은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는 건데 그 튜브가 보통 다른 일반 수술은 입으로 튜브가 들어가는 데 그렇죠. 반해서 치과 수술은 입을 수술해야 되다 보니까 코로 튜브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겠구나. 이걸 벌릴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특히 상악 위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코 옆에 부분을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 아무래도 출혈이 되고 해서 수술 직후에 환자가 깨어나시면 코에는 한쪽 코는 튜브가 들어갔다 나와서 답답하고 또 반대쪽 코 튜브가 안 들어갔던 코라고 하더라도 수술 인접 부위이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차고 있어 코로 숨 쉬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또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수술하고 48시간 동안은 수술 부위가 계속 붓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걱턱이신 분들,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방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예요. 턱이 뒤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혀가 있을 공간이 아무래도 그만큼 비좁아지고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는 숨 쉬는 길을 좁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누워서 주무시면 살들이 중력 때문에 처져서 숨 쉬는 길이 더 좁게 되기 때문에 누워서 계시지 못하고 한 이틀 정도는 좀 이렇게 기대서 앉아 계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직후에는 숨 쉬는 게 좀 제일 큰 일이고요. 간혹 이제 좀 덩치가 크신 분들, 살이 좀 많이 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이제 붓는 양이 좀 더 많고 하다 보니까 바로 튜브를 못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붓기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튜브를 빼야 되는 경우도 아주 간혹이지만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턱뼈 속에 주행하는 신경을 중심으로 뼈를 쪼개서 수술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치과에서 마취해서 멍멍한 느낌이 안 사라지고 몇 개월, 3, 4개월에서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좀 아래턱이 멍멍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큰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뭐 그 외에 모든 수술 마찬가지지만 수술 부위 감염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간혹 심한 분들은 우리가 정상교합이 되게 수술을 해놨지만 뼈는 계획한 위치로 옮겨놨어도 근육이랑 살은 오랜 기간 동안 원래 있던 자리로 자꾸 뼈를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다시 원래 위치로 조금 회귀되는 경우도 있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개원과 성형외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이 양악 수술 하다가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네, 실은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출혈이 많이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출혈을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마취를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야 혈액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니까 이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 자기 피를 미리 좀 수혈을 해놓거든요. 수술 이후에 그걸 다시 넣어주려고. 네. 근데 그렇게도 모자라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개인 병원까지 혈액이 공급되기에는 혈액 상황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감소하려고 마취를 조금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가끔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불행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 우리 딸기 80님 참 잘하시네요. 양악 수술하는 사람은 산소 포화도 기계까지 설치한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숨 쉬는 게 처음엔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그거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복실에서는 계속 체크하고 있고 또 병실에 가서도 환자가 숨 쉬는 게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 출출이 세포님 질문에 조금 네.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수술하고 나서 코골이 있는 경우를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디지털 그 진단하는 과정에 초기에 일단 수면 무호흡
이나 코골이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예, 고개 동적 검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걱턱 수술을 별 생각 없이 턱만 아래 턱만 막 밀어버리면 안쪽에서 없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미 감수성이 그런 위험이 있는 분한테 그런 수술을 그 방향을 잡는 건 안 좋고요. 그런 경우는 적절하게 위턱을 좀 내서 아래턱이 들어가는 양을 줄이거나 이런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네. 없이 무작정 무조건 하면은 내면, 코골이가 네. 정말 생긴다는 생길 수도 얘기네요.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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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전문가를 찾아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네, 정확하게 네. 측정 분석을 해야 한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느낌이 이제 큰 수술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간단한 교정이 아니고 주걱턱 또는 무턱 아니면 좌우 비대칭 아니면 돌출입 이 네 가지 경우 그래서 미용적으로도 상당히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씹는 뭐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경희대병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딜 두 분 중에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아까 네. 말씀하셨죠. 네. 치과병원에도 이제 과가 여러 개로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는 과가 이제 임상과가 8개 과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구강외과나 교정과에 가시면 아마 이제 안내에서 저 뭐 양악 수술 받고 싶어 왔어요. 교정 치료 받고 싶어 왔어요. 아니면 홍영걸 박사님 방송 보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각각 스텝이 한 5-6명씩 있거든요. 네. 그럼 그날 보시는 교수님들이 보시고 이분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면 구강외과에 먼저 왔더라도 반대로 교정과에 먼저 왔더라도 기본 분석을 한 이후에 상담은 같이 진행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하나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만약에 교정만 필요한 경우면 그냥 교정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어허.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교정이 필요 없는 다른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심미적인 뭐 윤곽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교정 필요 없이 외과에서 수술만 하는 경우는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양악 수술, 치아도 움직여야 되고 골격적인 수정도 해야 되는 양악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과에 가시더라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아니 두 분이 뭐 이렇게 같이 클리닉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 같아요. 클리닉이 거기 있습니다. 있어요. 네, 클리닉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디지털 양악수술 클리닉이고요. 그게 치과병원 안에 안에 따로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같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클리닉을 그냥 아예 가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금빈씨님도 그렇고 딸기 80님도 그렇고 신중해야겠구나. 수술 전 상담이 필요하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두 분 근데 오늘 주로 보니까 슬라이드는 안 선생님이 많이 하시고 이천 선생님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실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수술 의사는 아무리 뭘 해도 결국은 시작이랑 끝이 교정 선생님이시니까 교정 환자가 결국 교정을 하기 시작해야지만 수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게 어떻게 저희는 이제 장점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어떤 외과 선생님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 자식 외과 의사라고 나가갖고 뭐 이렇게 너무 교정과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결국 환자를 위해서라면 결국 목적은 하나니까 그게 누가 더 주도권이 있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요거 준비할 때도 안희원 교수님이 전체적인 교정 그림을 그려주시면 좀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수술에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굉장히 시간이 확 가서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따로 수술을 준비하기 수술은 사진이 이렇게 엑스레이만 보니까 깔끔했지만 수술 사진은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예, 큰 수술이니까 어쨌거나 뼈를 잘라야 하니까. 근데 되게 두 분이 그 하모니가 좋으시네요. 네. 자,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그래갖고 뭐 주걱턱이든 뭐 무턱이든 왔어요. 와서 이렇게 2년 수술도 하고 그래갖고 환자가 큰 부작용 없이 정말 만족스럽게 잘 됐다. 라는 비율이 한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만일 100명이 온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비교적 만족하는구나.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네. 제가 이거를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네. 해본 적은 하고 없어서 후회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네. 진짜요? 네, 이제 그 기간이 힘들었다 뿐이지 시간이 아까 좀 길고 또 특히 수술 받는 그 기간에는 뭐 이제 못 먹는 기간도 있고 하는 거지 만족도는 다
네. 그게 아까 저희 기준에서 네. 완전히 저희가 좌우를 재단하듯이 완벽한 골격 대칭을 만들 수 없고 이런 부분의 한계를 얘기 드려서 그렇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뼈의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연조직이 덮인 상태에서 얼굴을 보시니까 그 딱 봤을 때 그럼 엄청 만족하시죠. 대부분 다 만족하신다. 네, 대부분의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통 주걱턱 성장이 이제 애들이 고2, 고3 때 남자분들은 그때 이제 자라면서 확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얼굴 나온다고 수술하고 나시면 그래요? 너무 만족 많이 하세요. 아니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 아, 거 네. 아니에요? 이게 좀 공신력 있는 매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근데 진짜 예를 들면 실제로는 한 100명이 수술 받았는데 한 3, 40명은 아, 나 이거 왜 했지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가는데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오늘 양악 수술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부분 아니면 아래턱만 나온 분들은 이게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래턱만 해도 가능하지만 위턱도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인 케이스의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제분들은 다 하고 싶다. 또 이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수술. 아까 이제 수술 비용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또 교정 비용이 플러스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아래만 해도 괜찮다는데. 아, 위아래 중 하나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경계, 그러니까 아래만 해도 가능한 그런 경계 정도, 경계 선상에 있는 환자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아래턱만 하게 되면 비용이 뭐 반까지는 아니어도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로 줄고 또 이거는 코 근처를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흡 관계된 거는 훨씬 빨리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아래턱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아래턱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진단해서 무조건 다 양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환자 개인에 맞게 수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이게 딱 눈에 띄는 그리고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하면 대부분 만족한다 지금 그 그렇죠. 얘기고. 수술까지 할 정도의 분들은 오랜 기간 너무 힘들게 지내신 거예요. 잘 못 드시고 또 얼굴 안모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랑 수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는 네, 훨씬 좋아지시는 거죠. 네. 아, 퓨처 리팜님 계속 싸게 해달라고. 오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딸기 파시님이 진짜 전문가시네. 서울에 치과대학이 있고 치과병원까지 있는데 세 군데밖에 없대요.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나머지는 대학병원 안에 설치된 치과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국에 치과대학은 11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서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이렇게 3개. 세 개만 딱 독립된 병원이 있다. 그러니까 치과대학 병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꼭 필요한 사람, 이게 누구나 다 하면 안 되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잘 골라서 그분들이 하게 되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지금 그 얘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시간이 뭐 금방 갔는데 오늘 경희대 콜라보 방송 라이브 하고 있죠. 양악 수술 디지털 방식으로 최병준, 안효원 두 교수님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수술에 관심 있는 주걱턱을 비롯한 그 환자분들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누가 선배세요? 근데 누군가? 제가 그럼 선생님부터 먼저. 네. 실은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또 비용,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소식인데요. 아마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수술을 받아야 되나?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그 괴로움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교정하는 기간 2년, 어떻게 보면 길지만 평생 삶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고 그 이후의 삶은 그 단계가 하나 업되는 새로운 삶을 사실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 작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많이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좋은 병원을 결정하셔서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좀 괴로우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훨씬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안 교수님께도요. 양악 수술이 한 10년 정도 전에 굉장히 붐이 일었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서 요새는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사그라들고 환자분께서 오셨을 때 가급적 수술을 안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처럼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시고 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골격적인 부분 말고 동적인 기능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시어 정확하고 이제 안전한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충분히 뭐 외모상 문제가 없는 분이 뭐 90점, 100점이 되기 위해서 받는 수술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렇게 주걱턱이나 무턱, 비대칭 또는 돌출입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문가를 이렇게 찾아서 하게 되면 요즘은 이렇게 좋은 기법들이 나와서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란에 질문 달아주시면 두 분 선생님께 좀 요청해서 답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준, 안효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